이번 시간 사주명리학 일주론 강의 36번째입니다.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를 보시면 이제 기토고요. 토가 의미하는 이제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황금색이라고 그러고, 요 이제 해수가 이제 그 지지에서는 그 돼지를 의미하죠. 돼지띠. 그래서 이제 기해일은 이제 그 황금돼지라고 해서 이제 올해가 2021년인데요. 재작년 2019년도가 이제 기해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 뭐 중국에서도 아주 그냥 열풍이 불어서 뭐 그 해에 애를 낳으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뭐 속설 때문에 아주 출산율이 아주 높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에 자식을 낳으려고 일찍 결혼도 이제 그 2018년도에 또 많이 또 했고, 2018년도에 결혼을 해야지 2019년에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왕절개인 경우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조금씩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던 해가 이제 기해일주입니다. 뭐 황금돼지 뭐 다 뭐 돼지가 돈을 의미하니까 뭐 재산, 재물 뭐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2019년도에. 그래서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에 그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재물 욕심도 있고 또 재물 취득 능력이 좀 우수한 일주입니다. 예. 기해는 이제 보시면 지지 지장간이 이제 여기 보면 무, 갑, 임이 있죠. 일주론 공부를 이제 뭐 하시는 분은 이 지장간을 이제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제대로 공부를 이제 하신다 그러시면 12운성 포태법하고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일주론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물론 이제 일주론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재미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간단하게 뭐 나랑 같은 일주니까 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걸까 하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사주 명리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다 그러면 일주론에 대해서는 12운성 포태법과 지지의 지장간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지장간이 이제 무갑임인데요. 이게 지금 해월인데, 그 해월 전에가 이제 수월이 되잖아요. 수월. 수월의 지장간은 신정무죠. 그 다음에 요 해수 다음이 이제 술해자가 되잖아요. 자의 지장간은 임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지장간이 여기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초기, 중기, 정기입니다. 이 초기는 전달의 정기가 수월이었는데 무토가 있죠. 그러니까 요 무토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해수의 지장간 초기, 중기, 정기에서 요 임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요 임수는 다음 달 초기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 자월인데 요 임수가 초기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월의 지장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그 정기가 다음 달에 초기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달에 정기가 또 다음 달에 초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지지의 지장간은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그 해수가 이제 태지에 있죠. 태지에 있습니다. 12운성상 태지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막 그 태지라고 하는 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잉태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그 구분이 안 된 그런 상태고,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마음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약간 불안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고 시초고 이제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해는 이제 그 태공을 깔고 있어서 추진력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좋은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지를 한번 12호 영상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일주를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자주 꺼내보는 그런 그 12운성 도표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보는 게 기해일주죠. 기해일주. 이게 이제 태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천간하고 지지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천간을 보시면 여기 갑을, 그 다음에 병무가 이제 화토동포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뭐 12운성 이제 포태법이나 아니면 일주론 강의하는 걸 좀 이렇게 보면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꺼내 봐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걸 설명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포태법을 12운성 포태법을 이용하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이걸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천간이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천간의 시계 방향으로 12운성이 돌고, 음의 천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운성이 돌아갑니다. 오늘 이제 기토니까, 기토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기토는 음이죠. 음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보는 게 을해잖아요. 그 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절부터 시작해요.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생, 뭐, 이렇게 4개로 잘라도 되고, 3개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셔서 바로 다음 거, 절태. 그러니까 여기 바로 태가 되겠죠. 그러면 기해가 이제 여기 기해가 태가 되고, 화토동법에 의해서 정해도 태가 되죠. 그러니까 태가 되는 게 기해, 그 다음에 정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병은 이제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면 병 요 자에 또 태가 되죠. 그 다음에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자도 또 태가 됩니다. 절태. 그래서 병자, 무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신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신인은 없으니까 이건 아닌 거고, 경금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경묘라는 건 없으니까 이것도 없는 거죠. 갑목 같은 경우는 그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갑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고, 을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을신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고, 임수는 양간이니까 임오가 또 태가 되겠죠. 절태. 계수도 계사가 있잖아요. 절태. 그래서 임오 계사. 임오 계사. 이렇게 총 6개가 총 6개의 일주가 이제 그 태지에 자리하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를 잘 외워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하고 좀 잘 암기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외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영혼 태다 이런 거 이걸 기해태, 그다음에 뭐 정해태, 병자태, 무자태, 그다음에 계사태, 이모태 이렇게 이제 태를 태공에 있는 그 일간이 이렇게 6개가 있구나. 60개 중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편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보는 게 기해일주인데요. 일단은 일주론 공부할 때 지금 여기에 지금 그 태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일주론 보는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봉법이라는 게 있고요. 오늘 뭐 얘기 나온 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법, 그 다음에 인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봉법, 좌법, 거법, 인종법은 요거는 반드시 이거는 아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주론 공부하는 중요한 스킬이 되기 때문에 이 봉법은 뭐냐면 일간이 지금 기토잖아요. 일간에 있는 기토를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일간에서 지지에 있는 지지가 11운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게 봉법입니다. 이거는 일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좌법은 지금 이 해수의 지장간이 무가 미미잖아요. 그러면 요 지지에 세 개의 천간이 있잖아요. 지지의 지장간에. 그러면 요 무토가 지지의 지장간 중에 해수에 또 어디 있냐를 보는 거고, 간목은 해수에 또 어디 있냐를 보는 거고, 임수는 해수에 어디 있냐를 다 보는 거죠. 그러면 무토 같은 경우에는 해수에 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목은 해수의 생지, 그 다음에 임수는 해수의 녹지가 됩니다.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이게 좌법입니다. 좌법. 지장간. 그 다음에 이제 거법은요,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일주만 이제 보는 건데, 월천간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월천간 지금 오늘은 기해주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 뭐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연의 갑이다 그러면 바로 그 연지에 간목이 12운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또 아니면 만약에 월천간이 병화다 근데 만약에 오다 그러면 이게 병화가 5의 12운성상 어디 입원해서 바로 그 지구로 내려가지고 보는 게 거법입니다. 이게 이를 제외한 월주, 그 다음에 시주, 연주,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월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병 오다 그러면 이 병화는 기토의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서는 이제 인성이 되겠죠. 어머니를 의미하고 뭐 계약이랄지 뭐 공부랄지 그런 걸 의미하는데, 뭐 병 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시조동상 바로 오에 어디에 위치냐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따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인정은요, 만약에 지금 요 기해인데 여기 무갑입인데 지금 보면은 금의 오행이 없잖아요. 금의 오행. 여기 지금 간목이 있고 무토 임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금의 오행도 없고 이제 화의 오행도 없어요. 그러면 인종, 그러니까 없는 걸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오는데 이 기토가 그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음간을 끌어오는. 만약에 이제 경금이면 이게 경금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금의 오행은. 요거는 이제 식신상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기토니까 음이니까 요 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신을 끌어오는 거죠. 신.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의 오행인데 이거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잖아요. 오늘 기해일주인데 만약에 여기에 뭐 천간에 그 화의 오행이 없다 그러면 이걸 끌어오는 겁니다. 인종이. 끌어와가지고 보면 없으니까. 근데 요 음간이니까 병화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 음의 그 화를 의미하는 그 정화를 갖다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포태라고 합니다. 양포태. 예. 그래서 이제 오행포태라고 해서 음간이면은 양간이면 양을 끌어와가지고 또 내려서 이제 보는 거죠. 시조를. 이렇게 이제 이런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뭐 기해일주 이렇게 보시면
특공이 이제 아까 제가 그 시작처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뭐 일의 시작이랄지 뭐 그다음에 뭐 기획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좀 되게 그 기회일주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창작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이제 기회일주고 일의 이제 시작이니까 좀 일도 좀 추진력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지가 의미하는 게 시작이고 실마리고 추진력이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끝 마무리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끝 마무리가. 그래서 기회일주가 이제 돈을 뭐 버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지지 지장간에 재성도 깔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돈도 잘 벌기도 하고 또 이제 직업도 아주 괜찮은 직업도 얻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태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걸 갖다 자꾸만 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일주가 직장 생활을 한 직장에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주 좋은 그 회사를 들어가도 여기보다 좀 더 나은 데 없을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일은 없을까? 이렇게 여러 일들을 갖다가 찾고 그래서 기회일주가 직업 적성도 좀 자주 바꾸고 그다음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또 이직을 좀 자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기회일주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태지의 성격이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회일주 이제 성격을 보시면 이제 기토나 뭐 해수나 전부 다 그 음이잖아요. 이제 뭐 해수가 뭐 그 양해지지 않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해수에 지장간이 지금 무각 임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임수가 양이잖아요.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수가 지지에서는 채와 용이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 양입니다. 원래는 양인데 쓰임새는 이제 그 임수가 되는 거죠. 임수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요 해수 자체는 음입니다. 요게 이제 채가 되는 거죠. 실제 뭐냐면 그 해수는 이제 음이고 그 자수가 양이잖아요. 그런데 자수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임계해서 전기가 개수기 때문에 실제 쓰이는 거는 양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요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음이지만 그러니까 채는 음이지만 용은 이제 양이 되는 거죠. 임수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장간에 이제 보시면 여기 무갑임이 있는데 요 기토하고 요 간목하고 요렇게 갑기합을 하잖아요. 합이 이제 총 저기 5개가 있잖아요. 이게 갑기합이 있고 을경합, 그 다음에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이제 여기 지금 이걸 이걸 암명합이라고 하나 암명합. 이게 이제 암은 이제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천간 그거하고 요건 명자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천간 이제 드러난 천간하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천간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을 암명합이라고 한다. 암명합. 어둡고 밝음의 합.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천간하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천간하고 이렇게 같이 합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성격 자체가 좀 다정다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다 그러면 요 안에 지장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임수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이제 일주는 성격 자체가 좀 다정다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가 모두가 음이니까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외성적인 성향보다는 좀 내성적인 성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성품 자체가 좀 건실하고 삶 자체가 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주가 정해일주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좀 반듯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정관과 정제를 지금 지장간에 갖고 있죠. 지금 요거 지금 간목은 요거는 이제 관성이 되겠고요. 임수는 요거 이제 재성이 되잖아요. 근데 다 음양이 틀리니까 다 이게 정자로 갑니다. 정자.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나를 아주 이렇게 통제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관의 어떤 기운과 정제의 어떤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직업 적성도 좀 반듯하고 그리고 좀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이면서도 그 재물도 정제니까 내가 반듯하게 일을 해서 그 일한 만큼의 대가로 돈을 받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런 지장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좀 반듯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그 행동도 이렇게 좀 반듯하고 그런 이제 그 성격이나 성품이 갖춰져 있는 게 기해일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정제가 이제 록작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재성이 이게 임수잖아요. 지금 이게 임수 이제 정제를 깔고 있는데 요 임수는 요 해수에 그 12운선상으로 돌리면 녹지가 되죠. 녹지가 되는데요. 그 이게 지금 해수에 녹지가 됩니다. 근데 이 녹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정한 어떤 그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녹봉을 받는 그게 이제 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건 그 남명한테는 뭐 돈도 되지만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인도 되는데 부인이 록에 있다는 얘기는 부인이 현출하다. 그리고 부인이 직업을 가진 직장인일 수가 있겠다. 록이 의미하는 게 직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해일주의 그 남명은 배우자가 일단은 뭐 조직사회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리고 또 록지에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출한 어떤 그런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목인데요. 이 간목이 또 이제 의미하는 게 요게 관성이잖아요. 그럼 여명 입장에서 관성은 그 남편을 의미하죠. 남자, 남편, 배우자. 근데 이 간목도 기토에 대해 이렇게 보면 이게 또 그 정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해일주의 여명은 남자가 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이제 해수에 12운상 이렇게 돌리면 생지 있습니다. 생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정관의 남편이 좀 밝고 그 다음에 좀 반듯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냐면 그 명랑하고 그리고 이제 정관이니까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남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해일주의 여명은 의외로 아주 좀 건실한 아주 그냥 괜찮은 어떤 그런 모범적인 남편을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해일주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에 정관과 정제를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태지에 있다는 얘기죠. 태지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해일주가 뭐 이제 서로 이제 각기합을 해가지고 다정다감하고 뭐 대체로 부부금술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가 아주 오래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 태궁에 있기 때문에 태궁에 있다는 얘기는 그 단계가 아주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고 조금 약간 흔들리고 조금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아직 성이 결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도 하면서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지내다가도 좀 자주 이렇게 좀 흔들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게 기해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조직사회에 적응을 잘 합니다. 예.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무토는 이게 이제 기토한테 그 겁재가 되잖아요. 겁재는 친구나 동료, 뭐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데, 요 해수 안에, 지장가 안에 요 지금 비견 그 겁재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 그러니까 이 기해일주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나 동료가 밑에 있는 거죠. 밑에 깔고 있는 거죠. 겁재를 내 밑에 지장간에 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조직사회하고는 잘 맞으면서도 조직 내에서는 부하 직원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해일주는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승진을 잘한다 못한다. 잘합니다.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해일주가 아주 최고의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지위까지는 올라가는 게 기해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해일주 보시면 뭐 주변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한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알면 다 아는 직장. 그러니까 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의사랄지, 뭐 변호사랄지, 뭐 이런 어떤 뭐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일정한 직위를 가지니까 굉장히 전문직 회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직업 자체가 반듯하기 때문에 이 기해일주가 또 재물도 이렇게 정제를 깔고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가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가. 아주 그냥 반듯하게 아주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돈을 버는 어떤 개인 사업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 취득 능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일단 그 정제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태지다 보니까 태지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실마리를 풀고 창의적으로 막 일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추진력도 있고 막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막 일도 막 벌리기도 하고 뭐 태지 있지만 물론 그게 태지라는 게 막 적극적으로 막 왕지나 녹지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심사숙고 해가지고 일은 잘 벌립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이제 잘 그게 안 돼서 기해일주가 돈 버는 능력은 있지만 많은 돈을 축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태지의 어떤 기운이 이제 그런 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진신은 이제 개수, 간목, 그 병화인데요. 기토는 이제 뭐 드넓은 이제 뭐 토지, 뭐 전답, 뭐 평야, 뭐 논밭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토가 필요로 하는 천간이 이제 개수, 간목, 병화인데 이게 진신이라는 게 뭐냐면 기토가 이제 그 천간이 일간이 필요로 하는 천간, 그리고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논밭이 의미하는 어떤 그런 게, 논밭은 어떤 뭐 그 초목을 이제 양육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명을 이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임수보다는 개수가 맞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토가 의미하는 거는 당연히 뭐 그 초목을 갖다가 배양하는 거니까 간목이 와야 되겠죠. 을목도 있지만 일단은 간목이라고 하는 좀 큰 나무들을 좀 키우는 게 이제 맞다고 본다고 하면 뭐 간목도 뭐 을목도 이제 지수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간목으로 더 이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야 이제 식물들이나 아니면 뭐 농산물들이 이제 다 이제 크겠죠. 그래서 기토의 그 진신은 갑병계입니다. 갑병계. 무토도 마찬가지로 갑병계입니다. 이 갑병계가 천간에 좀 있어줘야 이게 이 기해일주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해일주 이제 그 진신이 갑병계잖아요. 병.
요 세 개가 천간에서 지지의 통근에서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 천간에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이 갑병계가 있어줘야 이 기해일주의 이 삶이 아주 뭐냐면 넉넉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 갑병계가 세 개 중에 뭐 아예 없던가 아니면 뭐 하나밖에 없던가 두 개 이렇게 없던가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기운들이 좀 빠지겠죠.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이 있더라도 형이나 충으로 깨져 있으면 또 진신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장간에 여기 해수 안에도 갑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갑은 갖췄어요. 일단은 기해일주. 요 갑은 일단 만들어놨죠. 여기서. 근데 또 뭐냐면 갑이 왔다. 또 갑이 왔다. 월천간이든지 뭐 연천간이든지 갑이 왔다 그러면 이건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기해일주에 옆에 월천간이나 연천간에 갑을 놨다고 하면 일단은 조직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무조건. 안 그래도 기해일주가 조직사에 적응을 잘 하는 어떤 그런 사주인데 갑목이 왔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갑목이 이제 지지에 통근하는 토도, 여기도 이제 통근을 했죠. 갑목이 있으니까 여기 지장간에 통근. 통근이라는 거는 천간의 오행이 지지의 지장간에 있게 되면 통근을 했다고 보죠. 뿌리를 내렸다는 거니까 힘을 가졌다는 거죠. 천간에서 가장 힘이 센 천간은 월지에 통근한 천간입니다. 월지에 통근한. 그게 가장 셉니다. 월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시지, 그 다음에 일지, 연지 이런 순서로 천간의 힘이 강한 겁니다. 아무리 지지에 오행들이 같은 오행이 쫙 깔려도 천간에 투하지 않으면 천간에 투한 천간보다는 약합니다. 천간에 투한 천간이 8글자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 중에서도 월지에 통근한 천간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병화가 왔다. 이거 병화는 이제 인성이잖아요. 이제 공부랄지 학업이랄지 명예, 계약 이런 건데 병화가 왔다 그러면 이 기해일주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기해일주가 되겠죠. 통근을 했으면 아주 그것도 더 이제 진심이면서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개수가 왔다. 뭐 연천간이나 월천간에 개수가 왔고 다른 천간에 요 갑목이 없다. 관성이. 그러면 이 기해일주는 조직생활에 들어가도 오래 있지 않고 좀 다니다가 자기가 뭐 퇴사를 하든지 어떻게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을 할 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개수가 먼저 오게 됩니다. 왜냐? 안 그래도 지금 재성을 깔았잖아요. 지금 지지에. 해수라고 하는 재성을 깔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또 뭐냐면 천간 지지가 왔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고 또 바로 통근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통근도 됩니다. 통근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재성이 이제 강화가 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조직생활에 들어가면 그 조직생활이 마음에 안 차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해봐야 뭐 그냥 뻔한 어떤 그런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떠 있고 다른 천간에 관성이 없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직장 생활은 오래 하지 않고 바로 나와서 개인 사업으로 나가는 기해일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다른 천간에 뭐 정화가 올 수도 있고 뭐 무토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요 갑병계가 요 삼자가 기해일주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의해서 규격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급이 좀 떨어지는 사주가 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해일주는 사실 뭐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많아요. 이제 태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무리가 좀 잘 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단점이 이제 적고 장점이 많은 사주입니다. 기해일주가 장점이 많더라도 여기 옆에 만약에 사화가 이렇게 오면 또 이제 충이 되잖아요. 뭐 옆에 오든지 아니면 뭐 대운에서 오든지 세운에서 오든지 그러면 사해충이 되면 또 이 해수에 있는 지장간에 아주 좋은 길신이잖아요. 정관, 정지 아주 좋은 길신을 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유심히 이제 봐야 됩니다. 요 지금 지장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무토하고 이제 간목하고 임수가 있는데 요 무토는 이제 겁재잖아요. 이거는 이제 흉신에 들어가잖아요. 사흉신, 사기신이 있잖아요. 뭐 살상겁인, 살상겁표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사흉신, 그리고 사길신은 뭐 재관, 인식해서 정관, 정제, 편제, 정인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흉신인데 요 간목이 얘를 극하죠. 목국토에서. 그래서 이 기해일주가 아주 요거는 이제 그 관성이 되는 거거든요. 관성이 되는 거고 해서 기해일주는 일단 직업적으로는 아주 직업운이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겁재를 또 이렇게 딱 눌러주기 때문에 겁재를 갖다 눌러준다는 것은 안 좋은 흉신을 정관이 눌러주는 거죠. 이 지장간 자체 내에서. 그래서 보면 기해일주가 개인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조직사회에 들어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아주 그 조직생활은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이 정관에다가 11성상 해수에는 또 생지에 해당되잖아요. 생지라는 거는 나를 도와줄 수원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해일주가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그 조직사회 내에서는 이 기해일주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해일주가 직장운이 아주 좋은 사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합장을 하면 또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요 해는 요 해수는 이제 삼합에서 해묘미 합장을 하잖아요. 목에 해묘미 합장을 하죠. 그래서 요 기해는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태지가 된 거고 기묘는 12운성상 돌리면 이게 이제 병지가 됩니다. 병지가 되고 요 미토는 기한테 기가 돌리면 김이 관대지가 되죠. 이건 관대지. 그래서 이게 요건 지금 태지, 그다음에 요건 병지, 이건 대지. 그래서 지금 태, 병, 대. 그래서 병태대 합작이라는 얘기죠. 병태대 합작. 해, 묘, 미, 요 삼합을 12운성상으로 이렇게 돌려서 같이 따져보면 병태대라고 가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묘의 합작이 병태대 합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기해일주는 병태대 합작이기 때문에 지금 기해가 태지에 있잖아요. 근데 태지는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묘는 이제 그 병이잖아요. 병은 역마지죠. 그러면 이 묘를 만나면 이 기해일주는 가만히 어떻게 좀 갇혀 있다가 이제 좀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인데 김이 되잖아요. 김이 돼. 그 12운성 돌리면 기토는 미토의 그 관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 되면 관대라는 건 어느 직위에 오르고 뭐 시험도 합격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해일주가 가만히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바운다리에서 일하고 이렇게 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시험도 합격하고 또 어떤 직위에 올라갈 수도 있구나. 뭐를 만나면? 미토를 만나면. 이거 해미 합작, 해묘 합작. 그래서 이걸 합작이라고 합니다. 합작. 그래서 이 합작을 이제 합작이라고 하는데 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기해일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주 8글자 사주 원국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체의 영역이고 체의 영역을 아무리 그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그냥 체일 뿐입니다. 결국은 대운하고 세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지금 사주 뭐 주역 뭐 이런 거 다 역자가 그 바뀔 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사주 원국은 그냥 분석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고 일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죠. 한 해 그리고 대운 10년 대운에 요 기해일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사주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합작을 했을 때 이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청간과 지지, 청간 10개, 지지 12개가 요 사주 8글자에 왔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것 중에서는 12운성 코테법이 이렇게 다 돌려서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사주 8글자에다가 대운, 세운 하면 총 12개가 됩니다. 이거를 수학 그 방정식 풀듯이 하나하나 그 수학의 연산 과정으로 풀어내듯이 사주를 풀어내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적중률이 높은 그런 사주별 그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해일주는 뭐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점이 좀 많다. 단점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해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